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MBN 이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앱토스 코인이 상장하자마자 거대한 바람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앱토스는 오늘 오전 10시에 후오비와 바이낸스, 바이빗, 또 FTX 현물과 선물 거래소에 상장했고 11시에는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상장가인 1달러 대비 최고 1000%가 오른 100달러까지 치솟았고요. 후오비에서는 최고 16달러, 또 OKX에서는 최고 1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현재 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앱토스는 초기 네트워크 참여자 11만 명에게 약 2천만 앱토스를 에어드랍했고 또 트랜잭션 수도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거래소인 FTX는 앱토스 상장 영향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도 이 주제들이 앱토스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앱토스 메인넷이 런칭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새로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메인넷을 출시한 데 이어서 토크노믹스도 공개했고요. 또 펀드와 멀티체인 브라우저 출시 지원 소식도 있습니다. 이 OKX 블록드림 벤처스는 앱토스 생태계 지원을 위한 1,000만 달러의 펀드를 출시하는데요. 이 블록드림 벤처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또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OKX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KX 산하 블록체인 빅데이터 플랫폼인 OK링크 멀티체인 브라우저도 앱토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12개의 언어로 앱토스 체인 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소 관련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앱토스는 바이낸스의 무기한 선물 계약 상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앱토스가 무기한 선물 계약 상장을 2주 후에 진행해달라고 주요 거래소에 요청했는데 바이낸스가 19일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앱토스가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앱토스는 핵심 투자자 FTX는 아직 앱토스의 무기한 선물 계약 상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네.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수료 수익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선물 상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거래소 가운데서 앱토스 상장 예정인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업비트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상장 예정이고요. 네. 근데 한편 이 앱토스 거래 지원 공지에 업비트가 공식 백서와 디지털 자산 보고서 PDF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실수로 유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업비트 측은 재단 측의 확인과 동의를 받고 공개한 문서로 실수 유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앱토스 재단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전 자료를 검증했고 이 해당 자료에 유통량 계획도 포함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앱토스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앱토스는 이 전 페이스북, 현 메타가 2018년에 추진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의 프로젝트 DM의 핵심 개발진들이 모여서 새로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네. 이 APT가 앱토스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코인인데요. 네. 이 앱토스는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앱토스는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의 사용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이 확장성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서 앱토스는 블록 STM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높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APT는 앱토스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과 검증인 스테이킹 참여, 또 온체인 거버넌스 참여, 또 네트워크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지불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규 상장된 코인들이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급락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피해가 혹은 손해가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다반사였는데요. 이 앱토스 관련해서도 뭐 워낙 중요한 코인이고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먼저 앱토스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시점에는 $10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한편 이 앱토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킹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이 트위터 사용자 폴 피디카가 뭐 앱토스는 거짓말이고 지분 증명이 가짜 증명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FTX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서 판매되는 토큰은 이미 거래소가 보유 중이었고 이미 스테이킹 되어 있었다면서 이들 거래소가 마치 재단이 토큰을 판매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앱토스는 ICO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과 검증인이 중앙화됐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101개의 검증인 모두 앱토스 랩스와 재단이 직접 뽑았고 이 검증인 노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앱토스와의 중재 계약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앱토스의 지분 증명은 가짜고 풀간 지분 공유의 방안이 부재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업비트에도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얼마 한 20분 정도가 남았네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휘청이는 클레이튼 생태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생태계가 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클레이튼 생태계가 공시 없이 지속되는 대량 현금화, 또 낮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즉 운영위원회 이해도가 낮은 점, 또 중앙 집중화된 소통 문제를 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공시 없이 대량 현금화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 클레이튼에는 클레이튼 그로스 펀드, KGF와 KGF 클레이튼 임프로브먼트 펀드, KIF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KGF에는 클레이튼 자체 디지털 자산 클레이를 프로젝트에 지급해서 클레이튼 기반 D앱을 개발하는 걸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77건의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NFT와 디파이 등 클레이튼이 밝힌 지원한 프로젝트 중에 현재까지 운영 중인 프로젝트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요. 이 중에 다수의 프로젝트가 바이낸스 등 이 중앙화 거래소나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 클레이를 현금화해서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큰 가격 부담을 홀더들이 그대로 안게 된다. 이렇게 홀더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만 이 커뮤니티에서 공론화된 공시 없이 거래소에 이체돼서 현금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KGF 물량만 약 1,346만 클레이가 넘는데 17일 기준 클레이 시세로 계산하면 약 27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해당 펀드 지갑에서 거래소로 하루에 여러 차례 매도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요. 또 KIR은 KGF와 유사한 클레이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제도지만 특정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클레이튼 운영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이 다른데요. 이 KIR 지갑에서 이달 들어서 바이낸스로 출금해서 현금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은 751만 클레이 이상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원 이상입니다. 네. 그 뭐 말씀하신 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클레이튼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레이어 1 플랫폼이고요. 네. 그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D앱들에 대한 투자를 근데 이거는 클레이튼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글로벌리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다들 투자를 네. 하거든요. D앱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일단 생존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D앱을 개발 비용을 투자하는데 D앱이 돼서 클레이튼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비용이 일단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를 뭐 탈중앙화 거래소라든지 중앙화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네. 자기들의 개발 비용으로 쓰고 뭐 때로는 클레이튼 위에서 하겠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네.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그 투자자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들을 어떤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하는데 네. 운영 이해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이 KIR에서 이 프로젝트 개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거버넌스 카운슬 운영위원회에서 정문성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난 8월에는 KIAR에서 이 클레이튼 블록 탐색기를 만들자는 제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네. 이 개발비로 요구된 클레이는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네. 이 해당 제안 수락 여부에 12개의 클레이튼 운영위원회가 참여를 했고 네. 50%에 해당하는 노드가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제안은 클레이튼에는 오픈 소스 기반 블록 탐색기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블록 탐색기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미 클레이튼에는 클레이튼 스코프와 또 클레이튼 파인더라는 이 두 개의 블록 탐색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메이드와 안랩, 에버리지 등의 운영위원회가 이 클레이튼의 블록 탐색기가 없는 게 클레이튼의 약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생태계가 확장하려면 블록 탐색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가 과반수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 홀더들 사이에서는 생태계 운영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이 블록 탐색기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운영위원회 뭐 다른 쉽게 얘기하면 노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실제 노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클레이튼 카운슬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모습들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좀 아픈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클레이튼 이 내부에서 거버넌스 카운슬 포함해서 어떤 좀 소통 방식이 좀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비판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클레이튼 재단이 홀더들에게 KJF 투자 내역이나 소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단 한 번도 커뮤니티에 투자 내역이 공유된 적이 없어서 이 또한 비판을 받고 네. 있습니다. 이 반발이 거세지자 재단에서 클레이 시세를 언급하면 채팅 금지, 또 3회 이상 경고하면 추방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이 홀더들이 중앙화된 방식으로 소통 없이 투자자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발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이 클레이튼의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7일 기준 디지털 자산 정보 사이트 이 코인마켓 캡에서 네. 상위 100개 디지털 자산 중에서 지난 일주일간 24.24%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디지털 자산이 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독일이 디지털 자산에 가장 친화적인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은 이번에 14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디지털 자산 경제 분석 사이트 코인컵에 따르면요. 독일은 디지털 자산 장기 보유자,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독일에 이어서 스위스, 호주,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순으로 순위가 집계됐고요. 네. 싱가포르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한 국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순위 선정에 어떤 점들이 좀 바탕이 됐나요?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전망, 또 명확한 과세 정책, 또 투명한 규제와 업계와의 소통 등의 요소가 반영이 됐는데요. 규제, 거래량, 인구, 또 세금, 사기, 환경 이런 요소들이 종합이 됐습니다. 총 10점 규모로 평가된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7점을 기록하면서 14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지는 지점이 독일이 사실은 그런 어떤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네. 결정된 거는 사실 몇 년 전의 일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분야의 1위를 미국이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1위에서 밀린 모양인데 네. 순위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좀 미국이 7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디지털 자산 세금 정책과 규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점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이 직장연금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또 유일한 국가다 이런 그렇죠. 점은 주목했는데요. 이 주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다음 분기에는 미국의 순위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나라의 1위가 독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 평가 점수가 직전 결과 대비해서는 26.67%가 늘어나서 이 부분은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대한 코인컵의 평가에서는 좀 사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봤는데요. 네. 이 사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또 일본과 함께 최하점인 마이너스 3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또 세금 부분만 따로 취합한 순위 목록에서는 18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소득세 부문에서 2점을 획득했는데 상업세와 또 기타 고려사항에서 각각 5점씩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약간 지도와 함께 뭐 순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1등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독일이고 2등이 스위스인 것 같습니다. 네. 3등이 호주이고 4등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네. 보면은 다 요즘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온 순서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크립토를 도입하려고 했던 나라들의 순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NBN 이수연 기자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시장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